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양 수업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에서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 운영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들으실 때 저희 학교는 총 19학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업을 할 때마다 블록 수업으로 진행한 점 알고 계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학년인데요. 1학년은 맛있게 배우는 영양 이야기로 수업 주제를 잡았고요. 1, 2, 3 활동은 1교시에, 4번 활동은 2교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겨울에 고구마와 관련된 고구마구마라는 동화책을 읽었고요. 두 번째에는 동화책에서 소개된 다양한 생김새의 고구마를 보고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고구마 만들기 활동을 하여서 1교시 활동을 마무리하였고요. 네 번째 활동은 2교시 때 고구마 컵케이크를 만들고 먹어보는 활동으로 고구마 수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수업 다음 페이지마다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두었는데요. 예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년은 생각이 자라는 영양 이야기로 수업 주제를 잡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동 1, 2, 3번은 1교시에, 활동 4번은 2교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아실 텐데 예전에 영양 2 동아리에서 이 수업 자료를 개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개발된 자료랑 교과서랑 접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과자가 되고 싶은 피망이라는 동화책을 읽었고요. 두 번째는 인기가 많은 피망으로 변신시키는 색칠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망과 파프리카를 먹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시간인 2교시에는 피망을 예쁘게 포장해서 부모님과 함께 피망 요리를 해먹는 가정 연계 학습으로 연결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예산 관련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학년입니다. 3학년은 현명하게 선택하는 영양 이야기를 수업 주제로 삼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은 1교시에, 네 번째 활동은 2교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먹으면 안 돼, 안 돼라는 오이 동화책을 읽었고요. 두 번째는 오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오이 퀴즈를 함께 풀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를 함께 먹어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맛이 어떤지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시간인 2교시에는 오이 피클을 만들어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먹어보는 가정 연계 학습으로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도 예산 관련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4학년은 오감으로 배우는 영양 이야기고요. 이 책은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 활동은 1교시에 진행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은 2교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을 보고 다른 점을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보는 활동과 모든별로 느낀 차이점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은 옛날에 먹었던 음식 중에 인절미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과 인절미를 만들고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5학년입니다. 5학년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영양 이야기고요.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중학교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첫 번째 1교시에 수업을 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오리고기 무쌈말이를 만들어서 먹어보면 조금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 억지로 끼워서 넣어서 만든 수업입니다. 예산 관련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6학년) 수업인데요. 6학년은 내 손으로 완성하는 영양 이야기로 수업 주제를 삼았고요.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학여행이 취소되기도 하였고 또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해보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활동은 사전 수업으로 2시간 정도 진행하여 레시피 사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루를 잡아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하는 수업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학교 앞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고, 세 번째는 학교에 들고 와서 조리를 하고, 네 번째는 먹어보고 청소까지 하는 활동으로 하루 동안 수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수산물 데이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수산물이 들어간 진미채와 멸치를 넣은 김밥 만들기를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고요. 옆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 주어지는 자료와 그리고 우리 수산물을 먹어볼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나나 껍질로 비료 만들기인데요. 이 활동은 5학년 4단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요라는 가정연계 학습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가정연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급식으로 바나나를 후식으로 낸 날에 진행을 하였고, 사진을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본인이 먹은 바나나 껍질을 가지고 나와서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나나 껍질을 직접 잘랐고, 저는 이렇게 펼쳐서 5일 동안 마르니까 이렇게 네 번째 사진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해보고 싶으시면 월요일쯤 내시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리니까 한 반당 2컵씩 정도 제공할 수 있는 양이 나왔고, 각 반에 화분이나 텃밭에 뿌릴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채소 자율 배식대도 운영하였는데요. 저희는 스티커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채소를 조사를 하였고, 총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제공을 하였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배식대를 운영하더라도 직접 가져가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조리원 선생님들께서 직접 또 나눠주시기도 부담스러운 메뉴가 있는 날에는 또 자율 배식대를 운영하기 어려워서 저는 학부모 모니터링과 연계해서 채소 자율 배식대를 운영하였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채소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학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매달 마지막 날 생일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축하해주는 생일 축하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생일상과 비슷하게 메뉴를 구성해서 제공을 해주었고, 두 번째 사진은 매달 생일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양말과 편지를 이렇게 제가 포장을 해서 나눠주었고, 세 번째 사진은 칠판에 생일이 해당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인데요. 올해 스승의 날 축하를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잠만 없는 날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각 반별로 스티커 판을 도입하였고, 각 반별로 모은 스티커 개수에 따라 케이크의 종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그만 이벤트를 진행하여서,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케이크 사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스티커를 모은 개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서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이렇게 행사들을 했는데요. 밖에 급식 선도학교에 관련해서 다 전시되어 있으니 밖에 전시물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 학교급식 정책 시범학교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가은초등학교 영양교사 이지혜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양식 생활 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HLM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추진 결과, 기대 효과, 질의응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인식이 아직 낮고, 기후위기 및 식생활 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 건강, 환경, 문화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HLM 프로젝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HLM은 H Health, L Low Carbon, M Multiple Cultures의 약자로 건강, 저탄소, 다문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레벨 맨의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 태도를 갖춘 높은 사람의 수준이 되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후에 기간을 보시면 대부분의 세부 사업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1가지의 세부 사업을 운영했고 H 학생 건강 증진, L 저탄소 식생활 증진, M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영역을 실제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 학생 건강 증진입니다. 1학년별 범교과 영양 식생활 수업입니다. 교육부 교재를 활용하여 연간 38자시 수업을 하였으며 저희는 한 학년당 1학급밖에 없어 실습 수업을 제외하고 모든 수업은 다른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1학년 2단원 식사예절의 지키효율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PPT를 활용하여 수업하였으며 그 사이에 밥 예쁘게 먹겠습니다 라는 그림책을 스캔하여 넣은 후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확실히 저학년은 그림책을 읽어주었을 때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예절왕 팔찌 만들기 활동을 한 후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팔찌 시야는 참센스쿨에서 다운받았고 앞면은 아이들의 이름과 색이 칠해져 있는 이미지를 프린트했으며 뒷면은 아이들이 직접 그릴 수 있게 빈 도면을 도안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팔찌는 홈택 라벨지 인쇄하여 아이들이 그림을 완성한 후 가운데 줄을 넣어 양면을 붙여 팔찌를 완성했습니다. 이 내봄나무 키우기 챌린지입니다. 맞춤형 영양 상담으로 희망자 8명에 한해 운영했습니다. 제가 제작한 영양 상담 스티커북 시안입니다. 나무에 열매를 채워서 키우듯 내 나무도 건강하게 키우자는 의미로 나무를 활용하였으며 매회 1회 이상 영양 상담을 하고 매달 약속을 하나씩 늘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스티커를 주고 100개의 스티커를 다 채우며 보상으로 원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영양 상담을 실시할 때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지를 받고 개선이 필요한 식습관을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여태 교육부에서 제공한 영양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올해는 시범학교를 통해 예산이 넉넉해서 유료 영양 상담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이 교육부에서 제공한 영양 상담 프로그램이고 왼쪽이 누트리아의 유료 영양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상담 프로그램의 결과지에 그림이 조금 더 많을 뿐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질문지나 결과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선생님들도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영양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쉽게 영양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 상담 활동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세 번째 사진의 아이를 보면 다 먹은 식판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친구는 급식 시간에 매번 하나도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날 최근에 다 먹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저렇게 메일 아이디로 와서 직접 약속을 지켰으며 스티커를 붙이고 갔습니다. 이렇게 영양 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3. 읽고 풀고 건강하고입니다. 매달 저학년, 고학년용으로 2가지 책을 제공했으며 책을 읽고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퀴즈를 푼 아이들에게 월말 주제에 맞는 간단한 선물을 주었으며 오른쪽의 아이는 모여서 책을 읽는 모습이고 왼쪽은 저희 1학년이 글을 잘 못 읽어서 제가 직접 읽어주고 같이 퀴즈를 푸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L저탄소 식생활 실천입니다. 1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연계 로컬푸드 체험 교육으로 저희 학교가 위치한 문경시 가은읍에는 유기농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교생이 모내기, 벼베기 체험을 하고 체험 전 교과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기서 재배한 쌀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여 삶과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밋데이 운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매달 한 번씩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제공한 채밋데이 식판인데요. 분식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3. 가은, 텃밭, 가꾸기 및 급식 활용입니다. 아이들과 텃밭을 직접 가꾸고 재배하였으며 재배한 식재료로 자율배식대를 활용하여 급식으로 제공했습니다. 보쌈이 나오는 날 쌈채소로 상추, 고추 등을 세척 소독만 하여 제공했으며 감자는 삶기만 하고 쓰지는 가루와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조리 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이들이 직접 재배하여 제공해서인지 평소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지금 옆쪽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교직원 합쳐서 120명 정도 되는데 저기 있는 큰 밭에 가득 고구마를 제공했었는데요. 전날 모자랐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직접 재배해서인지 더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텃밭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활용하여 실습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2학년 아이들과 텃밭에서 나온 고구마를 활용하여 고구마빵 만들기 수업도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가은 생활입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션이 있었는데 그중 건강 부분에 운동하기, 양치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급식을 다 먹고 마일리지 통장을 들고 와서 도장을 받아가는 사진입니다. 5. 다 먹고 건강하고입니다. 잔반 줄이기 월간을 운영했으며 앞에 슬기로운 가은 생활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올해는 잔반 줄이기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일리지 활동이 거의 끝나 10월에 운영했습니다. 5번 다 먹으면 한 번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한 달 내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했습니다. 활동 사진입니다. 3번째 영역인 M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의 1. 다문화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매달 1회씩 세계 체험의 날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 나라의 노래를 틀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웨덴 노래를 가지고 왔었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식단을 제공하면서 노래도 같이 들으면 그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세계 음식의 날을 제공할 때 그 나라의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학년 세계탐험대입니다. 저희 학교는 5학년이 30%가량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래서 5학년과 함께 다문화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7교시에 운영하였고 이 시간은 5학년 담임선생님 시간으로 남는 시간이라 한 반과 규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OT 때 제가 세계 지도를 켜주고 아이들에게 직접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본, 베트남, 우즈벡 등 친구들의 부모님의 나라를 알아가보며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입니다. 당 줄이고 건강 챙기고를 주제로 운영했으며 강의실 앞에 제가 리플렛을 두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네, 생각보다 제가 많이 제작을 해서 남아서 가져온 거라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셔도 됩니다. 학예 발표 후에 학부모님들이 바자회를 하는데 그 옆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추진 결과고 상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초등학교 영양교사 박현아입니다. 점촌초의 영양교육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입니다.
따라서 영양교육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에 위치한 학교로 교직원 포함 276명 급식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차별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도학교를 2024년부터 2년간 채미데이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는 ESG 녹색 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E는 역량 강화, S는 지속 가능성, G는 실천과 내면화로 해서 각 활동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요. 채식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은 보통이다가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학부모, 교직원은 긍정적이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4년에 선도학교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채식에 대한 인식이 보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량 강화로서 채미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오늘의 운세라고 해서 학생들 실제 출생연도에 맞게 띠별 그림을 넣어주고 채소 운세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 외에도 가을 날씨 또는 웹툰, 숨은 그림 찾기 등 학생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록 뉴스에는 학생들의 활동 사진을 넣어서 공유하였습니다. 1일 1채소 먹기 챌린지입니다. 작년에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 또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미션을 식단표에 표시해주고 다헨이라는 웹을 사용해서 달성 기록을 관리하였습니다. 다행이라는 웹을 사용하게 되면 통장이나 카드 같은 종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게 학생들의 인증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로 학교 전체의 학생들을 반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쿠키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학기에는 채소 가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쿠키를 지급하고 채소를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블로그에도 실린 사진입니다. 사제 동행으로 아침 건강 걷기를 진행하였으며 교직원 역량 강화로 운동 인증 챌린지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각자의 운동을 하고 시간이라든지 거리, 걸음수 등을 자유롭게 인증하면 제가 순위를 매겨서 운동용품으로 선물을 드렸는데 교직원들이 즐겁게 경쟁하였으며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텀블러데이입니다. 저희 학교는 채미데이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텀블러데이도 이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텀블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전교생 중에 10명 이내로 안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었고요. 저희 교직원들은 전원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200개 넘는 텀블러에 음료를 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하다 보니 이렇게 요령이 생겨가지고 텀블러를 미리 받아놓고 음료를 담아서 배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또 있는데 뚜껑이 비슷한 게 많아서 텀블러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렇게 입구가 좁은 거를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저의 인내심도 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채식 레시피 자랑과 학생 참여 식단으로 11월에 반영해 주었고요. 채식 신메뉴 개발로 제가 매월 2회씩 신메뉴를 개발하여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선호도 조사까지 해서 학생의 메뉴의 홍도를 살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는 중화풍 새우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잔반 이벤트로 초록숲 만들기를 했습니다. 2024년에는 뜨거워진 지구 온도계를 활용했다면 이번에는 잔반을 줄이면 초록숲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지구 환경과 잔반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학과 영양과 융합한 수업으로 왕년 상과 연기에 연계하여 수업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적채나 시금치의 색의 변화를 지켜봄으로써 상과 연기의 개념에 대해서 익히고 채소의 색이 조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채소 쿠키 만들기도 했고요. 학생 생존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 생존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이 채식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활동 진행했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하거나 화분을 기르는 활동을 했습니다. 쌀만 나는 학교도 운영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쌀, 콩을 키우고 탈곡하는 과정까지 직접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환경의 날에는 급식실에서 자연 식물짐 제공하였으며 각 교실에서는 쓰레기 줍기, 환경을 위한 약속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진행했고요. 그린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인근의 영양교사들과 협력하여 채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채식 신메뉴 시식하고 선호도 조사하기, 채미 신문 읽고 OX 퀴즈 풀기, 환경 부채 만들기, 일회용품 줄이기, 서약하기 등이었습니다. 특수반 대상 채식 교육으로 김치 만들기 수업했습니다. 저희 특수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김치를 평소에 못 먹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양념을 따로 만들어 주어서 김치를 맛보는 경험을 제공하였고, 김치통도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오도록 해서 담아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채식 영양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채식 영양 정보나 레시피, 채소 궁합 등을 그 내용을 담아서 홈페이지에 공유했습니다. 저탄소 가정 챌린지입니다. 매월 가정 챌린지를 운영했는데요. 5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보기, 외식도 채식으로라는 주제로 인증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각 상품도 그 달의 주제에 맞게 피크닉 보냉백, 텀블러 가방 등을 선물했습니다. 지구 입문 활동으로 지구사랑 다짐하기, 채식책 독서 인증제 운영하였습니다. 초록이는 제가 만든 채식 캐릭터인데요. 초록이와 함께하는 추천 도서라고 해서 매달 책을 추천해주면 아이들이 독후감을 적어서 이렇게 생각 열매를 다는 활동입니다. 도서관에도 비치하였고요. 포토존 캠페인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탄소 중립 홍보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시범학교의 사례이고 사후조사로서 채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가 학생 25.8%, 학부모, 교직원이 7.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마급식 운영입니다. 세계 음식의 날, 대만, 스페인 음식 했고요. 채식 풍속과 계절 메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식 신메뉴 외에도 신메뉴를 조금 자주 하는 편인데 수제 메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김에 싸먹는 참치 마요나 떡볶이 국물에 비벼 먹는 김치 치즈밥 같이 이름을 다양하게 넣어서 급식의 즐거움을 더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1회 이상 특식 제공하고 있고요. 식단표도 계절에 맞는 그림이나 신메뉴 또는 세계 음식을 강조 표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양식생활 교육입니다. 저는 1년에 33차씩 수업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채식 요리 실습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탐구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IB 개념 탐구 기반 111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연구부장님이 1학년, 4학년 교육과정 설계해 주셨고 4학년 대상으로 식품을 오감으로 즐겨요에 적용하여 수업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어준 삼행시 자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점촌초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작! 점촌초등학교로 오세요. 촌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운 초강력 급식 먹으러 오세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 선산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 남원미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고요.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4학급씩 해서 1, 2, 3학년에서 12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2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 교육부 정책 시범학교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업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하든지 초등학교처럼 수업을 하든지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학생들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생교육과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선도학교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서 지금 무지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목차는 사업 목표와 그다음 추진 계획, 세부 내용,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도 한번 선도학교 해볼까라는 생각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선도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래 주위에 친한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힘들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 학교에서 하신 거 보시고요. 저게 저렇게 사업으로 될 수 있고 학생들과 이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좀 학생들과 즐겁게 1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목표는 저희는 학생생활 연계 이벤트를 실시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학교급식 이벤트 데이를 운영하여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동아리는 운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학생들과 잔반 없는 날을 실시하여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네, 추진 체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을 실시하는 게 주 모토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생생활과랑 연계해서 주먹 대신 주먹밥 데이를 운영하였잖아요. 그걸로 방송도 찍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 캠페인을 실시하여서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나쁜 것에서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동아리 슬기로운 식탁생활과 연계해서 잔반 없는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은 저희가 TBC 이번에 지금 계속 경북에 방송 촬영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학교들을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장선생님이 이 방송을 찍고는 저희 식생활 교육관을 보는 눈도 달라지셨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에도 그래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학교폭력 제로 챌린지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을 실시하여서 저희는 주먹밥 식단도 제공을 하고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게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냥 현수막을 하나 붙인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행사한 겁니다, 선생님들. 이 현수막의 효과는 생각보다 되게 크니까 이 현수막 같은 거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흑백요리전 해서 주먹밥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재료를 어떤 걸 할 건지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학생들 중에 9팀을 골라서 흑백요리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주먹밥에 대한 생각의 틀을 많이 깨고 신기한 메뉴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를 먹어봐야 되나 처음에는 솔직히 이건 먹을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생각의 틀을 깨는 요리에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엽전을 모아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슬기로운 식탁생활이고요. 잔반 없는 날 운영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올해부터 저희가 잔반을 환경업체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 3, 4월 달에 음식물 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부터 정말 음식물 단가가 한 2, 30만 원
세이브 됐습니다. 이런 게 정말 교육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래 잔반 업날을 2주에 한 번씩밖에 실시를 안 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한테 이제 한 학년에 한 반씩 최고인 반에 역전을 가장 많이 모은 반에 간식을 줬습니다. 간식이나 선물을 제공하였고요. 그리고 다 먹은 모습들, 이렇게 먹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식 만족도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의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실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체육대회 날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체육대회 날 급식을 주면 보통 학생들이 체육대회 날 어떤 식단을 제공해도 잔반이 많이 나오잖아요. 먹지도 않고 간식도 들어오고 학부모에서도 음식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피자차를 불렀습니다. 피자차를 운동장에 바로 부르고요. 그리고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급식실에서는 저희 식생활관에서는 삼각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자 2조각씩이랑 음료랑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난 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종이 접시 같은 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비닐이랑.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직접 재활용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이래 통을 딱 해서 이 분리수거를 잘한 학생들이 룰렛을 돌려서 상품을 받아가는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세 번째 사진 보시면 퀴즈데이, 선산도전 퀴즈왕이라는 퀴즈데이를 해서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와서 이래 웹으로 해서 퀴즈데이를 실시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영양 진로 융합 프로젝트. 고등학교에는 보면 이런 융합 수업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융합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랑 융합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진로쌤과 함께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 진로 융합을 해서 저희가 대구에 신전 떡볶이 뮤지엄이 있습니다. 신전 떡볶이 뮤지엄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떡볶이 만드는 것도 보고 그 기계에서 한 개씩 만들어 오고 맛도 보고 그 다음에 떡볶이 역사라든지 고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훑어보고요. 거기서 체험하고 난 뒤에 경북 강역급식에 갔습니다. 저희 친환경 급식이 들어오는 경로도 한번 보여주고 이런 물건이 들어온다는 것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했더니 학생들이 신전 뮤지엄도 좋아했지만 의외로 경북 강역급식 센터에 가서 실제로 급식에 들어오는 물건을 확인해보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먹는 급식에 먹는 식품을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저기 한번 더 봐보고 싶다고 다음날 저한테 급식 먹으러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교육급식 인신전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거는 동아리 축제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 축제도 또 이 학교 갔더니 이 강당에서 부스 쳐놓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학생들과 함께 인생 3컷 사진관 운영해서 학생들이 사진 찍고 그런 즐거운 시간도 했고 그 다음 동아리 애들이 만든 세계 음식 모형 전시도 했고요. 그 다음 소원나무에 잔반을 남기지 않겠다. 급식이 맛있다. 뭐 급식이 좋다. 영양샘이 예쁘다. 이런 것도 적고 즐거운 그런 행사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양 식생활 교육 교과서 수업 영상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수업 영양 식생활 교육 책이 있는데 교과서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나오는 아무도 동영상을 한번 없더라고요. 근데 수업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수업이 많아지고 하는데 이 수업 동영상을 한번 보고 수업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가 한번 저희 학교에서 수업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수업 영상은 2단원의 나트륨과 카페인 중에 카페인에 대해서만 해서 찍어봤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활동지와 수업 지도안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처음으로 영양 수업을 접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겁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영상도 보시고 활동지 보시고 그래서 한번 수업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월드비전 이거 공문 보셔갖고 한 학교들 많더라고요. 인하프 캠페인에서 세상을 바꾸는 한 끼 해서 저희가 이제 현수막 걸고 여기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저 식판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주는데 저희는 그게 별도로 또 더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학생부 애들이 이런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리고 잔반 제로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하는 그런 큰 행사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의 교실에서 다 이 영상도 신청하고 학교급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학교급식 이벤트 데이도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월간 식단에 연계해서 월 1회 이상은 무조건 학교급식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뭐 세계식문화날, 항토, 선택급식. 저희 선택급식 한번 해봤는데요. 뭐 파스타나 라면이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1년에 한 번이니까 하지 두세 번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반응은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심심할 때 학생들이 좀 무료하거나 지쳐있을 때 한 번씩 하시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도학교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캠페인과 연계했기 때문에 건전한 학교 생활도 정착이 됐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도 됐고 만족도가 일단 많이 높아졌습니다. 만족도도 높아지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도 줄고 해서 저희는 선도학교를 힘들었지만 1년간 진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달려서 힘들고 지치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만하라 하네요. 끝인데. 네. 감사합니다. 끝인데. 감사합니다가 안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부초등학교 영양교사 이경혜입니다. 7구 밥상 아카데미 동아리 선도를 발표하겠습니다. 7구 밥상 아카데미 동아리는 7구군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영양교사 11명을 구성되어 있고 공동식당 운영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7구 밥상 아카데미는 공동식단 요리 품평에 자체 연수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하며 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식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대체식품을 선정하여서 매월 다음과 같이 공동식단 작성에 반영하였습니다. 7구군 지역에 생산되는 참외, 오이, 토마토를 활용하여서 매월 공동식단 작성할 때 이상과 같이 식당에 반영하였으며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아동들에게 제공하여서 지역의 감각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생태 환경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달 채미데이를 실시하였는데 전반기에는 일품 요리를 주로 했었고 후반기에는 밥국 4찬으로 구성된 요리를 구성해서 공동식단에 운영하였습니다. 공동식단 운영으로 통해서 식단의 다양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공동 구매를 통해서 학생의 건강과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공동식단 협의의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 구글 시트에서 공유를 통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난 뒤에 매월 동아리 날 모여서 같이 이제 최종적인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는 모습입니다. 요리 품평에는 공동식단으로 각 학교에 급식한 것을 가지고 급식하고 난 뒤에 나트륨, 당 저감, 식감에 대한 맛, 그리고 배색, 푸드 컬러에 대한 미관, 학교 수유자인 학생들의 만족도 실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어서 요리에 대한 아니면 공동식단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이거는 매월 품평의 사진입니다.
칠곡바참 아카데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체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식 나이스를 활용해서 나이스의 급식 업무 흐름도와 편의 기능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았고, 나이스상에 있는 공동식당 작성 시에 유용한 기능 중에서 구글 시트로 1차적으로 만드는 것을 대표 학교에서 나이스상에서 식단을 작성하고 난 뒤에 동아리 전체 학교에 식단을 공유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업무 부담이 줄고 식단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시장조사, 식품 구격, 조리법, 레시피 등을 공유할 수 있어서 소규모 학교 식당 작성에 부담을 좀 덜어준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스상에서 월 식단을 공유할 때는 근무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식당명과 내 요리명이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요리가 많이 생성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계형 교원 정보와 역량 강화 연수를 하였는데 업무실, 생성형 AI, 챗GPT, 패들렛, 미드캠퍼스, 카우, 수노, 구글 밋, 폼스, 시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았고, 특히 수노를 활용해서 급식과 관련되는 놀이를 만들어서 급식 시간에 아동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연수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양교사, 주요 학생을 초빙해서 나이스 연수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설계형 교원 정보 역량 강화 연수하는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급식 아카데미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만족을 했고, 학생도 호응도도 높았고, 결과적으로 다 만족하는 향인데, 이 마우스가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과 및 제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동아리를 통해서 수요자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유용한 기능이 많았는데, 공동식당을 현장에 적용하여 수요자의 급식도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향후 나이스 시스템 개선, 표준화 식당 개발, 행지원적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급식 행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고등학교 이영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총 7분, 중등 5분, 초등 2분 이렇게 7분이 5차례에 걸쳐서 뉴트리로드 영양학을 기반으로 한 진로 동아리를 만들고자 이제 협의회를 조직했는데, 저희 활동이 많이 했어요. 양도 많은데 공문이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짧게 간결하게 보내라 해서 챗GPT한테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 했더니 아주 간결하게 돼 있더라고요. 책자 보시면 너무 여백의 미가 많죠.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제 제가 첫 번째 기록, 전공, 탐색, 진로 로드맵 있죠. 제가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고등학교를 공부했는데, 남고 여고 남녀공학 다 근무해봤는데 학생들이 수시 접수할 때쯤 되면 찾아와요. 식품과 간다든지 식품강화과 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관련 생명공학과 간다든지 이러면 뭘 이렇게 상담하러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동아리도 했는데, 그럼 이제 생기부도 써야 되고, 수시하면 면접 질문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또 식용과는 가면 뭐 해요? 여러 다양한 학생들, 고등학생들 현실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도 많은데 동아리 퇴직하기 전에 이런 동아리를 했던 경험을 어린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서 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한 거를 쭉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처음에 만났을 때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학생들도 처음 동아리 시작하면 오늘 뭐 해요? 그럼 오늘 뭐 할지 각자 한번 적어보라 그러거든요. 계획서를 적어보라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기록을 중요시해요.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대학,
뭐든 좋다. 그럼 이 동아리 시간에 하고 싶은 거 1년 동안 여러 가지 적어보러 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자기 거 발표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이제 점점점 1년 동안 이게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자신의 진로를 정하더라고요. 정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제가 모 학생이 저한테 자기 담임 선생님보다 제가 대학을 더 많이 잘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스카이를 갔다는 게 아니라 지가 전문대를 포함해서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맙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특히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특히 인문계 뭐 실업계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영양교사 역할이 앞으로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로 하다 보면 전공 탐색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의 진로가 이제 약간 지도가 굳어지죠. 그러면 다음 예, 요게 기록이 진로 탐색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자신들이 했던 거를 또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결과물을 계속 누적시킵니다. 누적하다 보면 요즘은 플랫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로스쿨이라든지 이렇게 공개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스마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했던 거 그리고 예를 들면은 왜 찹쌀하고 찹쌀의 차이점이 우리는 일단은 질감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각자 찾아봐라 이러면 이제 아밀로펙틴 어쩌고 막 자기도 찾아오거든요. 이런 기록들을 이제 다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 플랫폼의 역할이 좋은 게 시공간 제약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도 요즘은 인터넷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찾아보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안 돼? 이렇게 쌓이고 해서 이제 그러면 식이학과만 갈 것이냐? 아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생명과학과도 있고 식품과학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어디 영천에 성남여고 선생님들 계시실 분데 거기 진짜 지금 동아리 하고 있는데 식품과학과를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죠? 이거 끝났네. 어떡하나. 어쨌든 가공학과를 가는 것도 기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관련 이제 우리가 학문 이런 거 해야 된다. 이제 같이 찾아보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그런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자 해서 이제 서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초 이력 이렇게 쭉쭉쭉쭉 그죠? 그러면 다양한 직업도 나오겠죠. 식품과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업군도 많이 만들었는데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왜 없죠? 그래서 저희가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리플렛을 이렇게 그동안 했던 거를 이제 요거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생님들 각자 학교 있잖아요.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 갈지 못 정한 학생들 요거 보고 요러한 과가 있고 요러한 직업이 있다 알려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 학교급식 교사 동아리 쿠키버스입니다. 발표를 맡은 가안초등학교 영양교사 이지혜입니다. 목차입니다. 이후 동아리 소개, 2 활동 목표, 3 주요 활동 내용, 4 향후 계획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이름은 쿠키버스로 쿡 요리하다와 키버스 지키는 사람들의 합성어로 음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를 배우고 경험하며 바른 식문화와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지켜나가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경북 문경에 있는 영양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들 문경 아시나요? 문경 시내에 위치해 있는 전천초등학교의 박현아 선생님과 모전초등학교의 최정은 선생님, 가은읍에 위치해 있는 가은초등학교의 저와 삼북면에 위치해 있는 삼북초등학교 장수영 선생님과 문경읍에 위치해 있는 문경초등학교 최유진 선생님, 용흥초등학교의 황현진 선생님과 함께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저희 활동 목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체험하고 문화 이해를 넓히고 교육 자료, 레시피 등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식품 수용성과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 동아리용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스페인 요리 실습 수업으로 샹그리아 만들기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탈리아 수업으로 크로스타타 만들기 수업 자료도 개발하여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요리 수업으로 에그타르트 만들기 수업 자료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음식의 날 레시피 및 홍보 자료 PPT를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대만, 그리스, 베트남, 인도, 일본, 태국, 미국, 독일,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의 음식 레시피 및 자료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서 제공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세계 음식 홍보 자료 POP를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식생활관에 모니터가 없는 학교를 고려하여 한 장의 자료로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네 번째, 세계 음식의 날 실제 후기입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익숙하고 선호도가 높은 음식으로 제공해서인지 세계 음식의 날 중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식단은 저희 학교에서 제공해 보았는데 제공 전에는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매달 새로운 세계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었지만 샤실릭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닭꼬지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선호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식단은 아이들이 오늘만 기다렸어요 라고 할 정도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비주얼과 조금 달라서인지 아이들이 조금 실망했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샹그리아는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식단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음식으로 제공되어서인지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쌀국수도 먹어봐서 저혈백스테에 있는 레몬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또한 열대과일 샐러드도 추가 배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스 식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급식과 영양 교육으로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피타브레드의 경우 흔히 먹는 음식이 아니어서 레시피를 연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독일 식단은 우리나라와 달리 돈가스와 딸기잼을 곁들여 먹는 슈니첼에 큰 흥미가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며 아이들이 새로운 맛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자료들은 경상북도 체육관광과 사이버 학생건강증진 홈페이지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세계 음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및 식단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 학교급식 교사 동아리 쿠키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탄소 메뉴 개발을 주제로 활동한 교사 동아리 씨앗에서 지구까지입니다. 오늘 발표는 음식 코스처럼 구상했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동아리 소개와 목적을 말씀드리고 메인 요리로 저희의 활동 사례를, 마지막 디저트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씨앗에서 지구까지는 회장 석보초 변재영 선생님, 총무 1월초 이규진 선생님, 안동 소선초 권순남, 영양 2반초 김민정, 수비초 주윤희, 영양고 우혜정 선생님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채소 선호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석포초 2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맛이 없어서였습니다. 특히 가지, 버섯, 그리고 말린 채소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가지가 싫지만 가지 피자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양고 35명의 학생의 결과입니다. 채밑데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은 88% 이상이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채소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도 65%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채소를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맛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채소는 볶거나 튀기는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으로 선호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맛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채소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첫째,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둘째, 저탄소 급식을 통해 환경보호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는 5월 28일 1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26일 석포초등학교까지 총 5번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메뉴 개발과 교육자료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또 여러 학교를 방문하면서 각 학교의 급식 환경과 시설, 급식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컨셉으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봄에는 곤드레에 구운 연어를 곁들여 말린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고, 여름에는 토마토를 활용한 베지미트 또띠아와 가지 피자에서 영감을 얻은 저탄소 라따뚜이를 개발했습니다. 가을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마라와 제철 채소인 배추를 이용한 마라 두부 볶음 우동과 선호도가 낮은 도토리와 선호도 높은 김치전을 활용한 도토리 김치전으로 학생들이 기호와 제철 식재료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겨울에는 시금치와 고사리를 활용한 콩불고기 계란 밥버거로 학생들이 쉽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급식에 반영하고 학생과 교직원, 조리 종사원 선생님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메뉴라 질문이 많아졌지만 마라, 치즈, 연어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포함되어서 고기가 있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잘 먹었습니다. 교직원분들도 콩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 도토리 가루를 활용해 집에서도 만들어 보겠다.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고, 조리 종사원 선생님들도 조리가 어렵지 않고 학생들이 잘 먹어줘서 뿌듯하다. 석식 말고 중식에 제공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급식에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 동아리 선생님들과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레시피를 수정하여 최종적인 메뉴 개발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씨앗에서 지구까지 동아리의 저탄소 메뉴 개발 활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맛있고 즐겁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급식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령 급식 공동 연구회는 올해 3년째로 계속 같은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특별히 제가 이렇게 안내할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올해 한 해 결산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같이 식단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 만족도 향상이 최종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품업자들이 이제 학교 급식 공동식단제 운영한다는 걸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년쯤 하고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선생님 다산초랑 선산초랑 식단이 똑같아요. 물건이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식단제 한다고 그래서 아마 물건이 같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이 갖고 오니까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업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은 벌써 이제 3년째고, 운영의 이제 방법은 작년과 재작년과 비슷합니다. 식단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제 이슈가 되는 것 또는 특별한 거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
그것을 주제로 해서 식단을 재작성하기도 하고 또 식단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매달마다 다 이제 미리 만나가지고 식단을 작성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달달이 다 만났고요. 만나서 연구를 했고 자료 공유를 하고 함께 식단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식단 작성에 대한 피로도는 아마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앞서서 식단을 미리 준비를 하니까 그 입찰에 맞춰갖고 식단을 작성할 때 오는 그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추진 활동은 뭐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앞에 우리 발표했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미데이를 주제로 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뭐 세계 음식을 체험하는 그 쿠키퍼스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총망라를 해보니까 이미 공동식단제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제를 하나를 놓고 채미데이를 주제를 놓고 이제 공동식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세계 음식 체험을 주제로 지금 연구하시는 동아리들께서는 또 그거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이미 공동식단제를 그 주위에는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모든 그런 스페셜한 데이를 고령에서는 총망라해서 다 식단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채식, 세계 음식, 향토 음식, 생일의 날, 저염, 그 다음에 약선, 양식 체험, 절기 음식. 그러니까 식단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다채롭고 또 좀 지루할 틈이 없는 식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식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식단만 저희들이 뭐 공동 운영한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영양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향토 음식 같이 했던 선생님들, 식단님들 학교마다 다 다른 식단이거든요. 네, 지금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제주 고기국수, 그 다음에 바나나 떡 줄 때도 있고, 이제 그 오메기 떡이 나가는 것도 있고, 선생님들의 취향껏 개성을 살려서 식단을 재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했죠. 뭐 인도 때는 인도 커리, 난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날 할 때는 뭐 이렇게 빠에야가 나갔네요. 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음식이 나가기도 하고, 태국, 일본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음식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야키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볶음국수가 되겠습니다. 예, 태국에는 팟타이라고 이제 볶음 밥, 네, 이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양식 체험했던 날입니다. 네, 네,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뭐 학폭 진짜 좀 많았고요. 그 만족도는 선생님들 굉장히 높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놓고 같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겠다. 그래서 이제 시군별이나 아니면 동아리별로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학교가 원래 교육감님 상을 받아서 장학사님께서 학교에 저희들이 예, 없네요. 저기 밖에 나가시면요,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밖에 나가시면 저기 성산초등학교 부스가 새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QR코드 찍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 전시회 있는데 그 위에서 선생님들 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영양 앱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영양 교육을 한 것도 있고, 영양 골든벨, 영양 퀴즈 달리기, 그리고 이제 성산초등학교에서 활동했던 내역들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 딴 거라서 좀 안 나와 있네요. 그거는 직접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화룡초등학교 영양교사 최현옥입니다. 학교 급식 교사 동아리 중에서 학교 급식 업무 스포츠 동아리 종결 보고를 맡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동아리 활동 전체 인원이 9명 정도 되는데 원래 6차 정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5차에서 저희들 AI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서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AI 비서가 저 종결 보고를 해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급식 업무 서포터즈 활동보고 혁신의 기록 2025년 급식 업무 서포터즈 활동보고서 업무의 효율, 가치의 실현 4월 활동의 첫 시작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급식 업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숨어있는 현안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죠. 업무별 간소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나이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오류 해결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5월 업무 간소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대체 인력 채용 시 필요한 근무 상황표와 산업안전교육 절차를 하나의 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죠. 또한 지능형 나이스 급식 시스템을 활용한 메뉴 사용자 지원 및 예산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7월의 목표는 데이터 기반 운영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실태 조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통계 활용법을 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조사표를 디지털화하여 시장 단가와 친환경 농축산물 단가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법을 연구했습니다. 9월, 우리는 책상을 떠나 대구 EXCO를 향했습니다. 대구국제식품산업자료와 급식 영양 세미나에 참석하여 현재의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최신 급식 기구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밖의 넓은 시야를 통해 우리의 업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1월은 미래를 준비하는 달이었습니다. AI 교육 연수를 통해 급식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AI가 담당할 때 우리는 더 중요한 영양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배움을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영양 수업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학부모님께 전달하는 가정통신문을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식단 이미지까지 손쉽게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어 행정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12월,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8개월간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스 급식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 사항들을 정리하여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시스템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으로 만들어진 모든 지식과 간소화 프로그램, 연구 자료들은 경북영양교사 홈페이지와 사이버 학생 건강증진센터에 공유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어 미래의 학교 급식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2025년의 여정을 마칩니다. 교수님, 제가 AI를 무료로 이용했더니만 사실은 제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살짝 가미해서 조금 더 좋게 이렇게 만들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AI 비서를 만들어 갖고는 수업이라든가 수업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동화 만들어 달라면 동화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뭐 제미나이라든가 아니면 챗 GPT를 이용해서 선생님들 업무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대보초등학교 영양교사 김현주입니다. 저희 내가 그린 그림 급식의 교사 동아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 급식 실천에 대해서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 내가 그린 그림 급식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 급식 실천에 대해 주제로 활동을 했고요. 운영 목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리고 환경 감수성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아리 구성 현황은 화면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아리 활동 내역을 보시면 먼저 우수 사례 조사를 통해서 타 지역 및 타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을 하고 또 우수 사례 조사를 해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다음으로는 환경급식 메뉴 개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소유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환경급식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 후에 학교 급식에 실시하였고요. 또 수업과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인식 제고와 환경 감수성 및 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수업과 교육 자료를 개발했고 이런 수업과 또 실습을 병행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 자료를 게시했고 또 잔반 줄이기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보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수염에다가 급식을 다 먹은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부여하고 스티커를 이제 많이 모은 친구들에게 월 말에 이제 차등으로 선물을 제공을 했던 이벤트를 진행했고, 유천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요. 잔반 줄이기 뽑기 이벤트와 함께 칭찬 마트와 연계한 그린마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린마트는 어떤 거냐면 잔반 정도에 따라 스티커를 차등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수다날과 같은 날은 뽑기 이벤트를 병행을 하면서 3개월 동안 기간 동안 모은 스티커를 화폐처럼 활용하여 그린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이 원하는 학용품과 서적 그리고 문구류 등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을 구입했고 모든 학생들은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예천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요. 앞서 이벤트와 달리 포동포동 이벤트는 자기주도적 역량과 협동성을 키우는 동시에 잔반을 줄여 그린급식을 실천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이 아닌 반별로 포도알을 스티커를 모을 수 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협동성이 올라갔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상으로는 앞에 그림과 같이 야채, 과일, 키링과 제티를 우승반에게 제공을 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벤트는 오늘의 다 먹기 주인공 선발해서 게시했고요. 지구의 날 포스트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그림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흥미가 또 올라갔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급식실에서 게시도 하고요. 기호도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서 급식에도 식단을 제공했던 활동도 진행을 했고 또 학생 참여형 환경급식을 실시했는데요. 이거는 식품 구성 자전거와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 인식 개선 및 건강한 식습관을 지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식단을 만들어서 이제 식단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박예은 식단, 강우석 식단처럼 우수 식단을 선발해서 실제 학교 급식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또 학생들도 식습관이 개선이 됐던 경우가 많았고 또 급식실의 음식물 배출량이 줄어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기호에 맞는 환경급식을 실천하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제일고등학교 양지영입니다. 저희 영양지읍은 영양교육을 통해 삶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목차는 동아리원 소개, 동아리 주제 및 운영계획, 활동 내역, 앞으로의 활동 계획입니다. 동아리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동아리원은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영양사로 오래 있다가 올해 처음 영양교사로 임용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영양사로서
영양교육대학원 마지막 학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이 누구보다 더 절실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주제 및 운영 계획은 그러니까 더욱더 1교사, 1동아리 등 학교에서 영양교사에 대한 자율동아리 개설 등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를 비롯해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관내에서 가장 수업을 많이 하시는 컨설턴트 손미애 선생님을 초빙하여서 많이 배웠습니다. 1차로 저희 구미 제1고등학교에서 5월 2일 날 만나서 저희 이렇게 손미애 선생님이 카오스를 이용해서 수업하는 방식을 안내해 주셨고요. 두 번째 내용은 현일고등학교에서 서영은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원들이 엑스코에 학교 급식 체험 한마당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였었고요. 보면 도전 퀴즈왕 대회도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손미애 선생님께서 동아리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오셔서 선발대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다음번에 우리가 직접 동아리를 한다면 학생들을 데려와서 참석해야 되겠구나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일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현일고등학교에 한 8년 정도 영양사로 계시다가 원래 처음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도 하고 공동교육과정까지 원래 하고 계시거든요. 그 동아리 활동하는데 공동교육과정 하는데 우리 동아리 선생님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렇게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현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미시 로컬 푸드 직매장에 가서 활동했던 내용을 우리도 소개받고 우리 동아리원들도 직접 한번 가서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한 권씩 책을 정해서 독서를 하고 또 내용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저경력 교사로서 동아리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교류를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학교급식 교사 동아리 역량이 발표를 맡게 된 경산초 우상진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동아리원 소개, 동아리 주제, 운영 방법 및 과정, 결과물, 그리고 활용 방법, 결과 및 고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원으로는 회장 경산초 우상진, 총무 구정초 박민지 선생님 포함하여서 8명 선생님께서 함께 활동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주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양, 식품, 다이어트 관련하여서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영양, 식품, 다이어트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진위 여부 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교육 영상을 만들므로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만든 영상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상 제작 방법으로는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작하였고 1분 내외의 짧은 영상물입니다. 영상 제작 과정입니다. 첫째로 주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로 대본 작성, 세 번째 AI 이미지 생성, 네 번째 AI 영상 생성 및 편집을 순서로 하였습니다. 소주제 선정입니다. 첫 번째는 과일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입니다. 우선 과일은 모두 다 알다시피 건강한 음식인데 친구들이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단백질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입니다. 최근에 이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단백질은 많이 먹고 있는 식습관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과연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세 번째로 단짠에 빠진 나 어떻게 탈출하지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단짠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과연 단짠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탈출시켜줄 수 있는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왜 채식하라고 할까? 지구가 부탁했어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경북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채밋데이와 연계하여서 영상물을 만들어 봤고요. 다섯 번째는 달콤한 함정 제로 간식의 비밀입니다. 제로 간식이 이제 칼로리가 없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 속 카페인 루틴이라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카페인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본 작성입니다. 우선 대본은 장면, 나레이션, 그리고 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였고요. AI 이미지 생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AI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입력값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 장면은 달콤한 음식, 짭짤한 음식 이미지라고 적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원하느냐를 이제 상상으로 이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적혀 있듯이 호기심 많고 명랑한 학생이 반짝이는 눈과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커다란 사탕 초콜릿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AI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한 개, 프롬프트 한 개를 또 AI 영상을 만들어주는 곳에 가서 주면은 이미지 한 개당 6초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10개로 10개의 영상을 받고 이 10개의 영상을 통합 및 편집하여서 1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물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무려 15,000리터. 그런 물을 이만큼 쓰고 고기를 먹는 우리는 지구에 뭘 남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먹는 고기 때문에 아마존 숲이 잘려나가고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나 양이 트림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한 온실가스래요. 그러니까 우리 밥상 하나가 지구 온도를 확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희망은 있어요. 고기 대신 채소, 콩,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우리도 땅도 숲도 동물도 살릴 수 있어요. 모두 다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하루 고기 쉬는 날,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구가 고마워 할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한 끼가 지구에게는 한숨 돌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영상들 6개 경북교육청 학교급식TV에 6개 올려놨고요.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탑재해놨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